최근 한국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 비율은 2002년 31%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8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에서 반중 감정이 치솟은 것은 2016년에 발생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이 계기가 되었었죠.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내정 간섭을 시도한 데다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 규제, 한한령 등을 시행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로 중국발 미세먼지, 코로나 팬데믹, 동북 공정, 중국식 패권주의 등 일련의 중국의 행태에 한국인들의 반중 감정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해당 조사에서 한국은 조사국 중 유일하게 젊은 세대들이 나이든 세대보다 중국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나타났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4월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 발표한 2030 세대 사회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4개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호감이 안 간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국은 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유럽-아시아 연구소 등이 참여한 시노폰 보더랜드 프로젝트의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인 응답자가 중국을 부정적 또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81%로 나타는데요. 이는 조사 대상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2위 스위스나 3위 일본과도 9% 이상 차이 나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반중 감정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여러 매체에서도 한국은 왜 중국을 싫어하는가라는 주제로 논평을 내놓았는데요.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15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환구15에서는 한국인이 중국을 보는 심리는 왜 변화하였는가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매체는 앞서 소개해드린 시노폰 보더랜드 프로젝트 여론조사 및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최근 한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현상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한반도 연구센터 주임인 잔더빈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한국의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잔 교수는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약 30여 년간의 전면적 교류와 함께 양국 국민 사이에 각종 갈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의 대부분은 특정 문제에 의해 발생하며 해당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이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발 미세먼지와 식품 위생 문제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 문제들을 과장해서 보도함으로써 반중 정서를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2002년 초부터 중국의 황사, 미세먼지 등이 한국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대대적으로 보도해왔고, 심지어 한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과서에도 한국은 중국 환경오염의 희생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부 통찰력 있는 지식인이 이를 반박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환경 문제 외에도 중국 식품의 안전 문제 역시 과장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되지만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50% 이상이 중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비교적 객관적인 일부 언론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김치의 상당수가 유명 한국 기업에 의해 중국에서 생산되어 한국에 다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면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김치의 품질 문제에 대한 과장된 보도는 이들 한국 기업을 당혹스럽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또한 코로나19 확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일부 서방 국가들처럼 오명을 씌운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국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외에도 일부 한국 언론들이 중국에 대해 한국의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을 훔친다는 딱지를 붙이거나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입이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비난하며 의도적으로 한국에서의 중국인의 범죄를 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으로 보면 한국의 사드 배치, 해양 경계선, 한중어업 분쟁 등이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환구시보는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관련 문제 자체를 부인하고 과장된 보도라고 폄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한편 해당 매체가 한국인의 반중 정서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고 바라보는 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체는 잔더빈 교수가 기자에게 한국의 대중국 인식이 변화한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 간 힘의 차이의 구조적 변화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중 수교 직전인 1991년 한국의 GDP는 중국 GDP의 86%에 달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비교해서 한국인의 우월감은 자명했지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2020년 한국의 GDP 규모는 중국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근대 이후 한국은 단일민족 정체성 구축에 성공했고 역사교육, 경제발전, 정치변혁, 문화진흥 등을 통해 높은 민족적 존엄과 자부심 및 우월감을 쌓았지만 이러한 한국인들의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감이 중국의 부상에서 오는 도전에 부딪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났다고 전했습니다. 즉 중국의 부상에서 오는 한국인의 위기의식이 반중 감정을 일으켰다고 말한 것인데요. 매체는 또한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향상되고 중국의 영화 및 TV 드라마, 온라인 게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한국인들의 심리가 달라졌다며 역사적인 논란 역시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오해와 오판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동아시아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왜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의 40%가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의 이런 심리는 한중 간 힘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도 일부 원인이지만 한국 사회는 중국을 내려다보거나 폄하하는 단계이며 중국을 떠오르는 강대국으로 보는데 적응하지 않았거나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관영 매체로서 국제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보도를 살펴보면 중국은 한국에서 반중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원인은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 언론들이 과장되게 보도했기 때문이고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른 힘의 역전을 한국이 수용하지 않으려는 데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즉 중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데 한국이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생긴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국의 경제 성장으로부터 얻은 중국의 우월감뿐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 상호 존중이 아닌 힘의 비교 우위로 상대국을 바라보는 오만함이 느껴집니다. 다른 매체들에서 내놓은 한국의 반중 감정의 원인에 대한 분석도 그 내용이 비슷했는데요. 왕이하오의 한 기사에서는 한국인이 반중 감정이 일본을 능가한다면서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적대감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중 감정의 원인은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열등감이라면서 한국의 역사를 알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일 뿐이었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대국을 상대하면 중국에 예속됐던 시절이 생각나서 열등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또 다른 매체 바이지아 하오의 기사에서는 한국의 반중 감정은 부러움과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중국의 부상으로 한국의 5대 주력 산업이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고 중국 상품의 경쟁력이 강해지면서 글로벌 경쟁력에서 한국이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 반중 감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의 발전에서 느끼는 한국인의 열등감을 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오히려 그 반대가 맞는 것 같은데요. 작금의 반중 감정이 비단 한국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태공은 용량타인 선수자량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상 K소식통이었습니다.